10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번 문제를 틀리셨는데 기본적인 경우의 수의 부분이 완전 기본이 딸리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공식을 써야 되겠다라고 자꾸 아직도 판단하시고 있는 거예요. 경우의 수는요, 공식을 쓴다라는 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무조건 기본적으로 이 사건이 어떤 경우로 나눠지며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셈을 해 나갈 때, 그 발생하는 가지수가 셈을 해 나갈 때 공식은 도구로 쓰겠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이 사건을 내가 어떻게 셈을 해 나갈 것인가의 그 생각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합리적인 이성적인 판단이 더 중요하신 거예요. 그걸 길러주시는 겁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5명의 가족이 계시는데 이 5명의 가족이 지금 의자에 이렇게 앉는데 번호가 붙여져 있는, 뭐 집에 번호가 왜 붙어 있어? 극장이야. 자, 어쨌든 간에 여기에 모두 5명을 앉힌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앉힐 때 분명히 전체 경우는 5팩토리얼이 될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할 건데, 보시면 조건이 들어갔어요. 뭐라고? 아버지, 어머니가 모두 홀수 번호에만 앉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조건이 발생이 됐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 조건을 가지고 내가 분류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고요. 일단 이 조건부터 만족을 시키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홀수 번호에 앉는 경우를 가지고 내가 합사건으로 분류를 하셔야 되겠죠. 웬만하면 중복되지 않게끔 뭐 하는 거야? 그리고 빠뜨리지 않게끔 분류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1, 3번에 앉을 수 있고 3번, 5번에도 앉을 수 있고 1번, 5번에도 앉을 수 있다는 거야. 즉 여기에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여기 어머니라고 한다 그러면 그냥 일단은 쭉 써볼게요. 아버지가 1번에 앉고 어머니가 1, 3번에 앉는 경우, 그럼 당연히 반대로도 앉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아버지가 1번에 앉고 어머니가 5번에 앉는 경우에서 반대로 앉는 경우 있겠지. 그 다음에 아버지가 3번에 앉으면 어머니는 5번에 앉으면 반대로 앉는 경우 있겠죠. 이거 말고 있나요? 내가 지금 순차적으로 튀어나온 거야. 1, 1, 3, 1, 5, 3, 5. 그 다음은 없잖아. 1, 3, 2, 5, 3, 5 이렇게 순차적으로 키워가는 거야. 그리고 얘네들이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1번, 3번에 앉는 경우나 3번에 1번에 앉는 경우 생각해봐. 아버지, 어머니 여기 앉는 경우 생각하고 나머지 여기에 할머니, 아들, 딸을 갖다 그냥 배열시키는 그 상황인가. 그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앉히고 다음에 할머니, 아들, 딸 3명 남은 부분들을 여기 3개 이렇게 배열하는 경우가 상황이 다르지가 않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상황과 이 상황과 이 상황과 이 상황과 이 상황과 이 상황들이 입장 차이가 똑같다라는 얘기죠.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얘를 갖다가 하나를 구해서 내가 뭐 하는 거야 이제? 곱하기 얼마? 6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들 값이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아버지 여기 앉히시고 어머니 여기 앉히시라고. 나머지 3명을 세 자리에 앉는 경우는 분명히 3p3, 즉 3팩토리얼이 되겠잖아. 그래서 3팩토리얼 곱하기 얼마? 6이 최종적인 답이 된다는 얘기. 그러므로 답은 36가지가 될 건데, 이 녀석을 갖다가 이렇게 풀이를 할 수도 있겠죠. 요 녀석의 합사건의 개수를 갖다가 어차피 얘가 입장 차이가 똑같을 거라는 거 아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갖다 홀수번에 두 자리를 앉힌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서로 다른 세계에서 내가 2개를 뽑아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배열을 하는 가지수만큼이 바로 이 6가지가 되겠다는 거죠. 그거 곱하기 이걸 쓰고 나면 내가 이미 상황이 발생이 되니까 아버지, 어머니 여기 앉혔다고 생각을 하시고 나머지 3자리를 뭐 하더라? 배열하더라.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계산을 하는 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목표일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목표인데 이 목표에서 이 3P가 가리키는 녀석의 말이 바로 이런 녀석의 합사건을 나누는 개수가 됐다라는 얘기야. 이 하나들마다 이렇게 푼 건 경우의 수로 푼 겁니다. 이제 제가 얘는 뭐야? 순열 조합과 순열로 푼 거죠. 그러니까 얘는 공식을 사용한 거는 공식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야. 기본적인 합사건과 곱사건으로 문제를 풀었다는 얘기지. 근데 결국은 경우의 수를 갖다 셈을 한다 가정에 이 녀석들은 단순히 공식이라는 건 도구로 썼다라는 얘기죠. 도구를 좀 더 어떤 상황들을 편리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망치를 갖다가 내가 손으로 박을 수 있어요. 손 아프긴 하겠지만 뭐 계속 치다 보면 언젠간 박히겠죠.
하지만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렇게 합사건과 곱사건을 먼저 배우는 이유는 이런 녀석으로 경우의 수를 다 셀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야. 교육 과정상에서. 근데 그렇게 일일이 다 세다가는 분명히 뭐야? 이걸 갖다 여기에 대한 이 3팩토리얼 할 만큼 또 6가지를 또 일일이 다 쓰다 보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공식이란 도구를 써서 빨리 결론을 내라고 교과서에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돼. 주가 뭐냐고 결국 세는 거야. 경우의 수는 일일이 세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일이 세는 걸 귀찮아해서 공식화한 거야. 근데 공식을 너무 앞세워서 앞으로 이거 순열이야, 조합이야, 막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먼저 내가 이 녀석의 사건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이런 줄권이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살 때 이렇게 좀 기준을 나누는 게 좋을까라고 판단해서 분류를 하신 다음에 내가 셈을 해 나갈 때 이렇게 계산하는 게 좋겠구나 하면서 이런 쉬운 문제부터 연습을 하시라고요. 그냥 내가 이렇게 분류를 했구나, 선생님은 저렇게 분류했구나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걸 기준으로 다른 문제를 접근할 때 똑같이 해보시는 거예요. 이 문제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라는 문제 보였으니까 당연히 알지. 그건 이제 기억에 의존해서 여러분들이 뇌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기억에 의존해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를 다시 이런 관점에서 이런 생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하루에 매번 꾸준히 3번씩 연습을 해놓으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10번 문제 풀이 여기까지였습니다.